저희 회사 이즈PMP는 2003년도에 개업을 했고요. 이제 뭐 국제회의나 박람회, 이벤트, 엑스포 등의 이제 마이스 전 영역의 행사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20년도부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기반에서 플랫폼 기반에서 이제 뭐 관광이라든가 이제 마이스 플랫폼 서비스를 좀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는 행사 대행을 하는 마이스 산업 부분과 그다음에 융합사업 부문 두 개의 축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마이스 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행사 플랫폼을 기획에서부터 개발하고 신규 사업 추진하는 것까지 전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 PO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컨벤션 사업부에 있는 김민정 대리입니다. 저는 이제 컨벤션 사업부에서 오프라인 이제 행사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 행사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행사 프로젝트 위주로 이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부 안에서는 사실 행사의 특성별로 또 세부 부서가 나뉘어져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속한 컨벤션 사업부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희 회사의 이제 컨벤션 사업부는 정부 주최 이제 행사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뭐 이런 제안서 컨셉 같은 걸 회의를 할 때 그 기관이나 주최 측의 니즈를 조금 파악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행사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한 그 규정을 정립하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 정책적인 면을 이렇게 스터디한다거나 세부적으로 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스터디를 하는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전체 행사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어떤 컨셉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기획도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온오프라인에 융합돼서 더 좋은 이제 서비스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형으로 저희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그런 툴적인 제안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전 등록을 잘 받게 한다던가, 참가자와의 정보 교류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이제 온라인의 특장점을 좀 결합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추가적으로 계속 같이 결합해서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후에 수주를 하는 제안서의 뭔가 공통점, 이런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최 측의 정말로 원하는 그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제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행사의 운영적인 면에서 최대한 잘 녹아져 있고, 정말 사소한 거더라도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가 이제 뭐 심사위원분들이나 그 주최 측분들이 봤을 때 이제 눈에 띄고, 실제로 이제 수주가 되고 저희가 이제 따낸 제안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 킬링 포인트와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생각하셨던 그 니즈가 되게 이제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좋게 받아들여 주신 그런 반응이 좀 많았던 그런 제안서들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또 이런 제안서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사에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다 보니까 각 개개인이 자기의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서 같이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 포인트 저 포인트에서 이제 같이 뭐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데이터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의 이제 좀 행사를 제안을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도 PM 부서에서 전체 분석을 하고 요구되는 사항들을 좀 추려내면, CP실에서는 그걸 더 어떻게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출적인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융합사업 부문에서는 그걸 플랫폼적으로 어떻게 잘 믹스된 하이브리드 행사로 좀 같이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그거에 다 합쳐져가지고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이제 특성을 좀 고려해서 뭐 TF 형식으로 좀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업무를 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이제 제안에 좀 담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의 강점은 총 3가지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그 참가자 개개인별로 맞춰진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그
전체 활용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보다는 좀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시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긴 하지만 그 정보를 동일하게 온라인상에 올려서 1년 내도록 참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정책 전시를 하더라도 1년 내도록 연중무휴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로 좀 준비를 한다든가, 마찬가지로 컨퍼런스도 사전부터 이제 뭐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연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좀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사 중간에는 그걸 라이브로도 같이 송출을 하기도 하고, 행사 끝난 뒤에는 발표 영상이라든가 발표 자료를 좀 업로드해서 그 정보가 계속적으로 활용되게끔 하는 그런 행사의 구성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데이터 활용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지금 이 신청 등록을 했고, 이 등록한 회원들의 그런 통계를 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좀 더 참가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니즈로 참가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또 어떤 정보를 많이 조회했는지에 따라 사실은 그게 선호잖아요. 어떤 관심사의 그런 컨텐츠를 많이 보고 시청했는지, 이런 선호 랭킹이나 순위까지도 같이 좀 뽑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 사실 내년도에 이제 행사를 개최할 때 이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제를 선정한다던가, 그리고 또 이게 그 참가자를 모집할 때 어떤 군을 타겟해야겠다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충분히 많이 활용해서 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좀 다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데이터까지 총 3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좀 다양한 활용을 좀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질문에 이어서 가장 좋았던 프로젝트는 이 3가지가 참 잘 활용된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진흥원에서 한 행사인데 20년도부터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다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지만 모든 정보가 같이 동일하게 이제 온라인에서도 게재될 수 있는 형태로 좀 진행을 했다 보니까 뭐 실시간으로 좀 현황 관리가 가능했었고, 제작사들과 그거를 살려고 하는 유통사들, 방송사들이 같이 이제 참여하는 행사다 보니까 미팅에 대한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미팅, 비즈 매칭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고, 미팅 대상을 검색할 때 AI 추천 서비스를 계속 적용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어가 내가 미팅하고 싶은 대상을 서치할 때도 관심 기업과 컨텐츠를 같이 정보를 추천해주면서 맞춤형으로 좀 정보를 먼저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 개인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내 스케줄링을 미리 세팅해서 하루의 일정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면서 사전 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이 자기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좀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끔 했었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었고요. 행사 끝나고 나서도 각 기업별로 저희가 마켓 리포트라고 기업의 이제 마케팅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사후 데이터로 제공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했을 때 이런 실적이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게끔 해드렸고, 좀 더 나은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 40여 종 정도 제공을 했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뭐 필연적으로 사실은 저는 좀 같이 이제 결합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라는 것 자체가 독특한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순간적인 그런 이벤트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만 집중돼서 모든 일이 돌아간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영속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 순간의 그 상황을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장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재밌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 휘발되는 거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너무 휘발적인 순간 지향적인 그런 사고로 인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앞뒤 없이 그냥 그 순간 그 포인트를 위해서만 사실은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 연결돼서 뭐 결과를 봐야 된다든가 성과를 봐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라인 기반에서 이제 행사를 했을 때 온라인을 어떤 웹상의 인쇄물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뭔가 이게 행사의 전체적인 결과 성과는 시작할 때부터 예측을 해서 어떤 우리는 성과를 내겠다라는 KPI를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 플랜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스팟성으로만 보다 보니까 전체 성과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를 이제 예측하지 못하고 그 순간의 일에만 좀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물을 좀 얻을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요. 이 행사를 개최하는 관점 자체를 이번이 끝이야 라는 그렇게 이제 그 한 해, 한 하루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사실 그 앞뒤의 연속성을 같이 고민해서 KPI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네. 저는 사실 그 마이스를 바라보는 그 업의 특성이라고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필요한 역량은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업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 취준생이거나 뭐 이럴 때는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당연히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스크 매니지먼트 약간 이런 식의 사고까지 좀 못 미쳤던 것 같은데 지금 되돌아서 좀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문서 작업의 능력이나 실제적인 이제 그런 뭐 시스템 툴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요약해서 이제 명확하게 그 작성을 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사실 굉장히 업무는 줄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편적으로 쓰는 뭐 PPT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뭐 이런 데랑 또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글을 상당히 많이 써요. 공무원분들은 한글을 마우스를 안 쓰고 이렇게 키보드 가지고만 이제 완벽하게 문서를 작성할 정도로 되게 툴을 잘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따라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서 작업적인 면에서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디자인을 보는 눈 전 이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취향 따라 정말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를 좀 경험을 하고 눈을 좀 틔우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이 이것저것 보러 다니고 뭐 전시도 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 눈이 좀 많이 높아질수록 이 업을 하기에 되게 조금 수월해진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생각보다 그 전화를 하고 사람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 그 역량, 말하는 스킬과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같이 이제 대화로 좀 풀어나가는 능력 그런 게 조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계속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마케팅이나 뭐 브랜딩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뉴스레터 내보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신청해놓고 제가 뉴스레터 오면은 이제 틈틈이 그냥 시간이 있을 때 보거든요.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식견을 쌓기에 그냥 틈날 때 좀 볼 수 있는 거를 찾아보기에 볼 수는 있지만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좀 신청을 해놓으면은 요즘의 트렌드 당연히 이제 눈에 이제 걸러지게 되고 오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또 보통 다뤄요. 뭐 브랜딩이나 마케팅 이런 그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그런 뉴스레터를 조금 구독 신청해 놓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이 쫓아다니죠. 전시회라든가 그런 이벤트 행사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사를 제공하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다니면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은 주말에 코엑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가요. 일을 좀 더 잘하기에 보는 것들이라는 게 당연히 좀 내 일상으로 많이 돼서 주말에 그렇게들 많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업무에 도움이 되는 도서 같은 경우를 구입해서 이제 배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개인의 활동과 회사의 활동이 같이 좀 결합돼서 지식을 계속 넓히는, 경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회사에서 저희는 이즈칼리지라고 사내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신규 직원들한테는 문서 작업에 대한 PPT 강화 뭐 이런 이제 실무 교육을 한다던가 주제별로 그런 강연을 한다든가 좀 내부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뭐 칼리 시스템을 저희는 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온라인의 강점을 계속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업무적인 불편함을 극복하는 부분도 있어요. 되게 무한반복적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행사 기획자들의 업무적인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는 거는 기업 생존과 저희는 결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 자체 그런 행사 업무 자체 DX화를 저희는 추진하는 한 축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마다 사실 직원을 채용해도 너무 어려움이 많고 일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직원을 투입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더 기획이라든가 뭔가 더 좋은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정말 계속적인 반복적인 수작업을 하는 거는 되게 불편하고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IT와 결합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의 당위성이라는 것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함이라는 거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마이스 업 자체가 무역과 관광과 문화 이 산업 세 개의 교집합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이스 산업 자체는 단순히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세 개의 교집합적인 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어떤 계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마이스 산업이. 근데 이런 산업 자체가 선진국형 산업이죠. 컨벤션을 되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나라들,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하는 나라들은 다 잘 사는 선진국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벤션 산업으로 붕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런 컨벤션 산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서 어쨌든 전체 관광과 무역과 이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컨벤션이라는 것 자체의 산업도 되게 전망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다들 이게 많이 힘든 직업, 야근을 많이 하는 뭐 이렇게 직업을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것 같아요. 저희는 컨벤션 사업이 사실은 지금의 오프라인 기반과 이제 이렇게 융복합적으로 되면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쉽고 많이 허들이 낮아지잖아요. 이 기술과 우리 마이스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이 같이 결합됐을 때 더 폭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사라는 거는 연례 행사더라도 같은 행사는 없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세계의 흐름, 예를 들어서 뭐 환경적인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말씀하신 ESG 뭐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의 가장 최선도주자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빨리 캐치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 업이 굉장히 재밌고 다른 사람들도 뭔가 빨리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흥미를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일하는 방식이나 프로세스는 일을 하면서 점차 숙달이 되긴 하지만 내가 접하는 컨텐츠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 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어떤 주어진 행사라는 거를 잘 사람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컨텐츠를 접할 때마다, 새로운 주제를 접할 때마다 그게 사실 내꺼화되는 그런 과정도 재밌고 그거를 선보이는 것도 재밌고 그다음에 그게 사람들이 이제 접했을 때 나오는 그런 감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정보다는 좀 더 계속적인 도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재밌어 하실 만한 그런 일인 것 같고, 생각보다 마이스 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반 사무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자기가 전문가로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MBTI I도 우리 회사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액티브한 E형이 아니어도 I형도 사실은 잘 할 수 있는 게, 관심은 있는데 표현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분석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마이스 업을 준비하는 그런 행사 기획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지만 분석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각각 그 모두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특화된 사람은 그런 업무를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재밌어 하실 그런 직무라고 생각합니다.